국어학원에서 중등 팀장을 맡고 있는 장민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겨울 학기 때 어머님들께 처음에 저희 아이들 예비 중일 시작할 때 설명회를 통해서 만나뵌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어서 한 학기가 지나서 다시 한번 뵙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열심히 잘 따라와 주고 있고 또 저희 믿고 이렇게 맡겨주신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중1 여름학기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이고요. 여름학기 동안 우리 아이들이 현재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 영역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부터 할게요. 지금 현재 저와 함께 같이 있지 않아서 너무 아쉽지만 제가 열심히 한번 선생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계신 분은 저희 청라교육원의 이현경 선생님이시고요. 어머님들 아마 청라분원에 계시는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따뜻하게 우리 아이들 잘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쉽게도 지금 수업 중이세요. 6시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계셔서 함께 하진 못하지만 분명히 응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박인혜 선생님인데요. 이 사람이 아니고 이미지네요.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저희 박인혜 선생님이랑 너무 한 90% 닮으신 것 같아요. 조금 많은 쑥스러움이 있으셔서 사진을 이렇게 내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대신하고 있고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 꼼꼼하게 정말 잘 관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인혜 선생님은 저희 실시간 유튜브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어머님들 아마 질의응답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설명회 듣는 과정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그냥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의 주요 목차 한번 안내 드릴게요. 일단 저희 여름학기 주요 일정과 그리고 분원별 시간표 안내 드릴 거고요. 여름학기 커리큘럼이랑 영역별로 어떤 학습을 진행할지, 그리고 여름학기에 저희가 이번에 8월 달에 논술 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7월 4주차에 진행할 학력평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우리 아이들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일정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개강은 7월 1주차입니다. 고등 같은 경우는 현재 내신 기간이기 때문에 중2, 3과 고등은 7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여름 학기를 시작하고요. 저희 아이들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7월 1주차가 사실상 여름 학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7월 4주차에는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상동분원 같은 경우에 3차를 받고요. 청라분원 4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학력평가의 경우에는 6월과 7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저희가 7월 5주차에는 학원 전체 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도 또 선생님들도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휴강 전에 7월 4주차에 아이들 시험 보고 이 시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아마 휴가 기간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월 4주차에는요, 저희가 여름 학기가 끝나고 마지막 주차에는 아까 말씀드린 논술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편성 시간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동분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렇게 3타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9시, 1시, 그리고 일요일은 1시에 저희가 현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꾸준하게 신입생에 대한 문의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지금 7월부터는 4시부터 7시까지도 저희가 한 타임을 개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관심이 있으신 어머님들께서는 미리 저희 학원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정하는 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라분원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수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현경 선생님 수업 중이시고요.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9시, 1시, 4시 이렇게 3타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학기 교육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 2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국어의 토대입니다. 저희 아이들의 정규 과정, 1학기 정규 과정은
아이들이 내신도 중요하지만 중등 과정에서의 내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수능 국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저희 아이들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정립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러한 어떤 1학기 과정에서 이러한 정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이제 여름학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고 연습하는 단계로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서 영역의 확장입니다.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8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교과 독서라고 하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독서와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독서의 영역이 확장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논술형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영역별 세부 영역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차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7월달 같은 경우에는요, 문학의 경우에는 현대시 이렇게 윤동주, 김광석, 정현종이라고 하는 각 시인의 작품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학기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이 특히 현대시에서 시의 화자나 상황이나 정서나 표현법이나 운율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면 이제는 시인의 작품, 각 시인의 작품, 특히나 주목해야 되는 시인의 작품으로 이제 더 집중해서 들어가서 본인들이 이해한 개념을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7월 달에 교육과정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학기 과정에서 배웠던 소설의 개념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주차가 1주차와 3주차에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2주차와 4주차에는 각각의 개념을 적용해서 작품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소원공이라는 작품과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두 개의 작품을 분석하도록 문학은 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7월 달에는 그동안 1학기 과정에서 배웠던 품사라고 하는 문법 단원을 이제 종합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께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뿌듯했던 부분이 바로 문법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선생님 나는 가서 100점을 맞았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품사와 같은 문법 단어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문법에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또 품사를 배우는데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는 학교 시험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가서 또 고생을 하게 되는 문법 단원이 바로 품사 단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1학기 과정에서 이 품사를 정말 열심히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왔고요. 이제 7월 달에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요, 형태소라고 하는 새로운 문법 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예비중을 설명할 때 어머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중학교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법 단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형태소라고 하는 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2학년 때 정확한 발음과 표기라고 하는 문법 단어를 배우는데 그 문법 단원에서는 형태소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만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문법 단원이 나와서 특히 그때부터 국어 공부를 시작한 아이들이 정말 멘붕에 빠지게 하는 그런 문법 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학기 과정에서 여름학기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2학기 과정에서는 형태소라고 하는 문법 단원을 정말 자세하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제가 영역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 비문학은 인문과 사회, 과학 이런 식으로 각 영역별로 매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워크북을 통해서 매주 영역별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심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독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 7월 달까지는 이제 난소공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독서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8월부터 본격적으로 교과 독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영역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교시에 진행하는 비문학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문학은 인문사회, 과학예술 영역별로 이런 비문학을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그 내용 안에 있는 필수 배경 지식까지도 아이들이 같이 학습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중요한 것은 비문학을 읽는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냥 글을 읽고 바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단별 요지를 작성하고 요약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어라는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영역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비문학입니다.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 비문학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어 비문학이 수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변별력을 가져오는, 특히 킬러 문항이 출제되었을 때 그러한 위험성 이제 줄여라, 없애라 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아마 실제로 교육과정이 이번 또 수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비문학이라고 하는 이 국어에서 이 영역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어렵고 또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학교 교육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1학기 과정부터 계속해서 비문학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중3 과정이 됐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비문학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단계별 학습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교시의 비문학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또 어휘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우공비 중학국어 어휘 1을 다루고 있고요. 현재 25강까지 진도가 상동분원의 경우에는 25강까지 진행이 됐고 청라분원의 경우에는 지금 좀 더 상동보다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금 이미 복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국어 어휘 1은요. 저희가 7월까지 이 어휘 2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8월부터는 어휘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어휘책에서는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냐면 필수 개념어와 주제별 어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 예비고1을 처음 시작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아주 기초적인 문학에서의 심상이라든지 또는 화자라든지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친구들조차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연히 문제부터 읽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휘라고 하는 것은 사고력을 기르는 데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꾸준히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이 어휘 같은 경우에는 매주 영상을 촬영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어머님들 중에서는 저희 아이는 이제 시작을 하는데 1권이 끝나면 어떡하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어휘 영상을 다시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여름 학기 동안 아이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어휘 2로 넘어가게 됩니다. 2교시에 진행하는 것이 문법과 문학입니다. 문법의 경우에는 품사와 형태소 이렇게 7월 과정에서는 품사를 종합을 하고요. 그리고 8월 과정에서는 형태소를 입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국어에서 문법이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하는 친구들이 형태소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근차근 기초부터 탄탄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문법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씩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2주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학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달에는 주로 현대시 시인들의 주요 작품들을 분석하고 특징적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설의 개념과 작품에 적용해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개념적 지식을 작품에 적용해서 분석해보는 아마 재미를 기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7월부터 저희가 아까 이제 교과 독서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7월까지는 기존에 해왔던 한 권 읽기를 진행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독서의 마지막 책은 바로 난자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입니다. 어머님들 중에서 아마 이 책을 읽어보셨거나 또는 제목은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책을 우리 아이가 벌써 어떻게 읽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끼리도 수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그동안 소설의 개념을 배우면서 소설에서의 어떤 배경과 그리고 인물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품 선정을 했습니다. 3주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1주차에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산업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소설에서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하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고 대략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낯설게 그리고 또 이 산업화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배경 지식을 안다면은 앞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 영상과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1주차 진행할 예정이고요. 2주차부터는 난소공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 인물들의 각각의 사연들, 각각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각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주차에는 이런 인물들이 처해 있는 이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하고 글쓰기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바뀌는 교과 독서의 목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교과 독서라고 하는 기존의 독서 방식에서 변화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입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여름이나 이제 겨울에 방학 기간 동안에 어떤 책을 읽어야 하냐 문의도 많이 주시고요. 또 뭐 도서관에서 선정한 책들 또는 서울대에서 필독서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를 무작정 읽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국어 전문가들이 국어 입시와 관련해서 모든 종합적인 그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잘 들어가 있고요. 이걸 제대로 읽는다면 그 어떤 독서보다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양한 출판사들이 있고 이 다양한 출판사에서 엄선된 작품으로만 저희가 실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학년 선행 교과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 3학년 교과서에 실린 내용 그리고 2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작품들까지 단계적으로 읽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논술형 대비입니다. 저희 아이들 고교학점제 세대라고 하죠. 이 고교학점제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입시의 가장 포인트가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정 중심의 평가와 서논술형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 독서를 통해서 서논술형에 대해서 미리부터 대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필평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수행평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과정평가의 핵심은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과정까지는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지필 못지않게 또는 지필보다 더 높게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 비중이 더 커지거나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독서에서 일단 8월 달에는요. 1주차에는 별과 마법의 손이라고 하는 소설작품 2편과 퍼즐 이론이라고 하는 과학 관련 설명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어머님들께 한 번 더 2학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릴 자리가 있다면 교과 독서가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 그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논술경시대회가 있습니다. 논술경시대회는요. 청라와 상동 공통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글쓰기를 하는 과정 열심히 글을 써왔는데요. 대부분의 1학년 과정에서의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주관적인 느낌과 감상을 위주로 한 글쓰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글쓰기 중요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객관적인 글쓰기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이 쓴 글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 과정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글쓰기의 위치와 어떤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글쓰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과 독서 마지막 주차 시간에 1시간 동안 총 800자 분량으로 글쓰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글쓰기를 한 내용을 선생님들이 모두 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우수 작품을 뽑아서 왜 그것이 출제 의도에 가장 부합한 우수 작품이었는지를 세세하게 분석하는 내용을 어머님들께도 전달드리고 또 학원 블로그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술대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친구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별도의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 7월 4주차에 진행할 학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재원생들은 이미 이제 경험이 있고요. 어머님들께서도 성적표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이 현재 위치 그리고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4주차에는요. 6월달과 7월달 과정을 점검하는 학력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력평가에 대한 결과를 성적표로 드리고요. 또 어머님들께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관리입니다. 저희가 성남 상동 모든 분원에서 매주 아이들의 출결과 정규 과제와 그리고 개념 테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된 내용들을 상동 분원의 경우에는 어머님들께 매주 문자로 전해드렸고요. 청라 분원의 경우에는 이 중1 과정을 먼저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적표의 형태로 어머님들께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동 분원도 6월 말부터는 성적표의 형태로 다시 한번 아이들의 월 단위의 학습 결과 성적표를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여름학기 교육과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름학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국어학습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성장해야 되는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다면 이제 이 기본적인 개념을 작품에 적용하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또 객관적인 글쓰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성장하는 그러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혹시 질문 많이 남겨주셨을까요? 네. 지금 어머님께서 실시간으로 질문 남겨주셔가지고 이제 선생님께 한번 문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여름학기를 등록해도 시험이나 진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어머님께서 문의 주셨거든요. 네. 7월 과정에 저희가 이제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배웠던 내용에 대한 점검도 있지만은 이 문제들은 대체로 수능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학습 역량을 평가하는데 의의를 둔다면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장민희 팀장님의 멋진 이제 PPT를 보았는데요. 어머님들 다들 이제 궁금증은 다들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민희 팀장님 박수 보내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